안녕하십니까. 지역학습과 연계한 융합교육 두 번째 영상에서는 디지털 과거 탐험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던 수업 방법과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툴도 제미나이와 네이버 지도 이 둘이니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영상의 디지털 마을 지도 만들기에 이어 이번 영상의 순서는 1. 지도로 떠나는 과거 여행 2. 뚝딱 완성하는 학습지 만들기 3. 역사 속 인물이 내 질문에 답하다 4. 직접 만들어보는 디지털 민속놀이입니다. 과거로 떠나는 첫 탐험의 시작은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활용합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 기능으로 로드뷰는 지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원하는 시간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마치 타임머신 같은 느낌으로 설계하여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고민하였던 것이 어떻게 학생들이 목적을 가지고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는 배움 목표를 설계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이 4가지 미션을 담은 학습지입니다. 약 10년 전의 과거와 현재를 교차 비교하면서 사라진 것, 새로 생긴 것, 그대로인 것, 가장 놀라운 변화점의 4가지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도 처음엔 지도 안에 있는 의외의 기능인 과거의 모습 탐험에 빠져들었다가도 학습지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역에 몰랐던 과거의 모습을 알게 되고 해당 지역에 오래 산 학생들은 알고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 포인트들을 공유하기도 하는 등 기대 이상의 집중도와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원하는 장소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나 여기에 거리비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화면을 키워 주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것처럼 이동이나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시간대를 보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있는 시간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꽤 촘촘한 시간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시간대가 뜨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이 시골이 아니라 조금 더 도시에 있는 경우는 로드뷰에서 조금 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비행기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항공뷰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클릭을 해서 이동할 수 있고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도 이동 및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만드신 학습지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저는 아이배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과서를 덜 사용하다 보니 주제에 맞춘 학습지를 자체 제작해야 될 때가 많아졌습니다. 요즘에야 정말 여러 AI 툴 활용이 많아져서 다양한 활용법들이 있겠지만 주로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생각하시는 제목, 포함될 내용, 구성 방식, 분위기 등을 작성하시면 학습지 이미지가 금세 생성됩니다. 디자인과 구성적인 부분을 자동화한다는 점에서 학습지를 많이 제작하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그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저희 학급의 경우는 이렇게 생성한 학습지 이미지를 동일한 폼에 넣고 배부하여 통일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학습지를 모아놓는 것만으로도 전시하는 효과가 나고 이후 한 번에 묶어서 학생 개별 포트폴리오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에 들어오셔서 채팅창 왼쪽에 플러스 버튼 이미지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채팅창에다가 원하는 학습지의 구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제목, 내용, 분위기 등을 입력하면 잘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오른쪽에 제출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만드신 학습지 이미지가 한 번에 마음에 드시면 더없이 좋겠지만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는 여기 채팅창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준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정을 안 해준다거나 혹은 이상하게 수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과감하게 새 채팅에다가 수정할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여서 다시 생성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학습지도 학생들이 의견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제가
수정을 한 학습지입니다. 시간, 특히 과거에 대해 다루는 수업을 하다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치 대화하듯이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이제 그러한 상상들을 아주 쉽게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그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미나이의 잼스 기능을 활용하여 원하는 가상의 인물들을 얼마든지 만들고 그 가상의 인물들과 마치 채팅하듯 대화하며 당연히 생성한 잼스들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학급에서도 100년 전 연천에 사는 학생 그리고 1960년대 초등학생 잼스를 각각 생성하여 말과 영상으로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같은 생생한 역사적 추체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는 크게 3가지를 유의하였습니다. 첫째, AI의 할루시네이션 경계. AI는 그럴듯하지만 유효하지 않은 사실을 지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학습 전에 학생들과 충분히 해당 시대상에 대한 학습을 선행하였습니다. 둘째, 프롬프트 구성의 정밀성. 잼스를 설계할 때 단순히 당신은 옛날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연도, 신분, 지역, 당시의 상황 등의 페르소나를 명확히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주의의 오류 방지. 현대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으로 과거 인물의 행동을 쉽게 비난하거나 재단하지 않도록 당시의 시대적 한계와 상황을 먼저 이해시키는 사전 교육과 순회 지도를 병행하였습니다. 본 수업에서 사용한 목적 외에도 학생들의 유연한 사고와 질문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한 질문자 잼스와 실험 버전 기능에 있는 동화책 만들기 기능인 스토리북 잼스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에 들어오셔서 왼쪽 패널에 잼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잼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잼을 새롭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조금 아래로 내려서 파란색 새 잼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학급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자 잼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북 잼스 기능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동화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실 때 학생들 이름이라던가 원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입력하시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번 지역화 수업에서는 구석기 시대 아이와 그리고 검정고무신의 기영이를 모티브로 한 50년 전 초등학생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입력해 주셔야 구상하셨던 대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진짜 사람 한 명을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입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쉬운 점은 에듀케이션 계정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접 이 잼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교사가 만든 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AI를 통한 바이브 코딩으로 상상하는 많은 것들이 실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게임들을 직접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활용한 덕분인데요. 수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보부님이 실제로 하셨던 전통놀이 조사해오기. 두 번째, 전통놀이의 방법 조사하고 익히기. 세 번째, 실제로 전통놀이 해보기. 마지막 네 번째, 직접 만들어보는 디지털 민속놀이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학부모님들께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정보의 원천을 인터넷과 AI로 한정 짓는 것에서 잠시 벗어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새로운 가득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했습니다. 인터넷과 부모님으로부터 정보를 얻고 방법을 익히고 실제로 해보며 게임으로 구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전통 놀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규칙 및 조작법을 추가하여 창의적인 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미나이로 들어오셔서 채팅창 옆에 플러스 버튼, 이번에는 캔버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캔버스 버튼의 기능은 주로 코딩, 슬라이드 제작 등을 할 때 사용하곤 하는데 HTML 기반의 간단한 게임도 제작해줍니다. 원하는 게임의 규칙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입력하면은 대부분 잘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다른 기능이 작동되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이렇게
HTML 기능을 원한다고 한번 언급해 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학생들이 해온 결과물들을 보면은 이 게임과 같이 영원히 제대로 당겨지지 않는 등의 버그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임시 생성보다는 조금 상황이 낮게 여기 채팅창으로 원하는 수정사항을 입력하면은 곧잘 수정해주는 편이지만 이 역시 지속적으로 버그를 고쳐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채팅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다른 학생들의 예시처럼 이렇게 도전 과제를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익스트림 모드로 난이도를 추가하는 등의 창의적인 상상도 곧잘 캔버스 기능이 반영해 주곤 합니다. 과거를 탐험하고 그 시대 속 사람들과 대화하며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모두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탐험하고 질문하고 만들어 보는 경험입니다. AI와 디지털 도구가 그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인 미래의 우리 지역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